인사드리겠습니다. SPNX 컨설팅의 이경랑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한번 이렇게 월요일 오전에 모이셔서 공부하시는데, 공부는 사실 한 번 하신 거죠? 그 전에는 개요를 말씀드린 거라서 어떻게 2주 동안 좀 적용해 보셨나요? 네, 말하지 않는 걸로. 네. 사실은 월요일 아침에 2시간을 강의를 들으신다는 느낌보다 그냥 한번 내가 영업하는 활동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시고 뭔가 하나하나 2개 정도 자극이 오시면 그 자극을 가지고 실천 한번 해보시는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시간이 뭐냐면 조회 시간이죠. 그죠? 네, 교육의 느낌이 강한 좀 긴 조회 대행회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수업 때 참여하신 분? 거의 많이 참여하셨네요. 그러면 조금 약간의 복습? 우리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자주 보니까 가능하면 대화하듯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펀치는 없고 잽으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 처음에 고객을 만나서 클로징하고 뭐 소개 요청하고, 여러분들도 소개 요청 하시죠? 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죠? 예. 하고 뭐 고객 관리하는 동안 특히 만나서 클로징하는 그때까지 특히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한 방에 보내느냐라는 거는 이제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없는 이유는 한 달 전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던 시대적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보의 대칭 시대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고객들이 스스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의 영업사원들은 꼭 우리 보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영업사원이 존재하는 제품군, 그러니까 영업사원 없는 거, 뭐 라면은 영업사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트 가서 사고 이런 거 말고 누가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 어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잘 모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통로가 영업사원이었어요. 맞죠? 네. 예,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사회생활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컴퓨터에 앉아야만 인터넷 볼 수 있는 거랑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365일 24시간 내 옆에 초록색 창이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과거처럼 카운터 펀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고객들이 스스로 너무나 많은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 정보의 대칭성에서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파생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객의 욕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맞나요?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다들 영업 오래 하셨죠? 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거에 한 5년 전으로만 가도 고객들의 성향이 지금보다는 좀 유순하고, 그죠? 보편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아주 보편타당하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그냥 의심하지 않고 본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다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삽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화되는 시대이죠. 이런 시대적 트렌드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좋고 나쁨의 그런 가치 판단의 그런 내용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욕구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각자의 욕구의 그 방향들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준비한 카운터 펀치가 상대방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빗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잽들을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객이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막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싫어해요. 우리 맞는 말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쟤는 입만 열면 맞는 소리 해.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세요? 맞는 말 하는데. 나도 알거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몰라서 너한테 그렇게 지시받고 너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야 돼? 나도 네이버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세일즈 세상에서는 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잽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만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저변에 존재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과거의 나의 영업의 경험과 현재 변화된 고객의 상황 또 어떨까 앞으로 또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보에 대한 공유 정보가 평등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보가 평등해지고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각자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다 다르고 설사 다르지 않아도 다르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강요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닌 거죠. 설득하는 것 같지 않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영업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갭은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세일즈는 비전이 굉장히 있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처음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의 결론입니다. 자, 고객들은 사실은 뭘 원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긴 한데 당신이 어떻게 해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제안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얘를 되게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짜주세요. 그런 고객 많죠. 예, 요즘은 필요 없는데 만나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 과거하고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 없어요 했는데 사세요를 얘기했던 시대예요. 지금은 이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주도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면 즉 제가 얘기하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갭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거를 할 줄 아냐 못하냐에 따라 달린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객이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 컨설턴트님한테는 뭘 달라고 해요? 제안을 달라고 하는 거지. 설계서.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뭐가 보장되는데 나한테 줘보세요. 내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일즈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실적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활동량에 의해서 확률이니까요. 그러나 고객과 관계를 맺어서 이 고객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나한테 계속 소개를 하고 추가적인 계약에 대해서도 나한테 문의하고 하게 만들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업은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만 승부가 있는 건가요? 영업은 고객이 주도권 가져야 돼요? 내가 주도권 가져야 돼요? 그죠? 근데 고객이 제안서 갖고 오세요. 내가 판단할게요 하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고객한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니요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푸시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자연스럽게 나의 영향력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거냐 라고 하는 이 능력을 보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좋은 상품을 고르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기본입니다. 맞죠? 맞나요? 그게 굉장히 베이직한 능력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30%의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비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고객이 아는 수준이 높아졌는데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거 이상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이게 과거의 베이직, 상품 지식에 대한 베이직보다 지금의 상품 지식의 베이직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요건 베이직,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을 채우는 역량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냐면 2주간의 공백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2시간씩 띄엄띄엄 만나는 경우 사실 별로 없고요. 뭐 6시간, 5시간씩 띄엄띄엄 만나거나 뭐 2박 3일 2박 3일에서 막 30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몰입도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한참 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영업의 현장은 저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영업의 현장은 그냥 고객이 맨날 빨리 뭐를 달라고 그러고 빨리 나는 결정하고 싶은데 고객은 어떨까요? 예, 생각해 보겠다고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와 원리가 뭘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영업의 현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까에 대한 논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말고요.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십사 하고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네 글자 뭐였죠? 맞추는 사람 없을까요? 네 글자? 가솔린이. 너무 당연한데 왜? 그죠? 가솔린이. 따라해 보실게요. 가솔린이. 예, 가솔린이. 그러면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는 이거였죠? 볼게요. 처음에는 니즈하고 가격, 중반에는 솔루션하고 니즈, 마무리 때는 리스크하고 가격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전략을 좀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 만들기라고 하는 이 관계 만들기, 고객 파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초반부부터 마무리까지 쭉 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가 진행할 질문과 경청이란 걸 이야기 드릴 수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정의 내리기라는 과목도 요 안에서 다 저희가 적용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전략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본부는 FS 코리아는 고객들이 처음 제품 우리 상담을 받고자 원하는 게 TV 화면을 통해서 맞나요? 뭐 100%는 아니시지만 그게 메인이라고 봤을 때 고객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니즈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홈쇼핑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는 가격도 있고 맞죠? 없나요? 내용에 있죠.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에 대한 강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가격도 있고 니즈도 있고 솔루션이 있죠. 솔루션 때문에 전화한 거잖아요. 맞죠? 내가 그래 맞아 보험도 필요하고 보험료도 좀 줄이거나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니까 좀 기왕이면 저렴하게 보험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격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죠? 가격도 있고요. 또 리스크는 분명히 강조했을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만약 나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나 한 달에 50만원씩 내는데 택도 없는 거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증권 꺼내봐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입했던 그 설계사 뭐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옆집에 아줌마 보험회사 다니지만 괜히 아는 사이끼리 껄끄럽고 맞나요? 그래서 연락 오는 거죠. 주변에 보험한 사람 없어서 우리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반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홈쇼핑을 그 설계를 하실 때 이미 이 가솔린이라는 거 하는 법칙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솔린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이미 지갑을 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쉽지 않아요. 전화하는 거. 그죠?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DB가 왔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가솔린이가 다시 발동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처음에 고객은 이미 내가 필요해서 너를 만나는 거야 라고 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맞죠? 그러니까 솔루션이 필요해 나는 이라는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솔루션부터 들이대면 솔루션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이 완전히 고객한테 넘어가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의 대칭 비대칭, 그죠? 카운터 펀치 넣고 잽을 날려야 되는데 고객이 상황을 주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것처럼 고객도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딱 준비해서 나는 니즈가 있으니까 자, 솔루션 갖고 와봐. 내가 니즈는 내가 판단할게.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죠. 나중에 니즈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떠올라요? 리스크하고 가격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고 와도 니즈라는 부분이 약화되면서 가격이라는 부분, 돈 얼만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 리스크라는 부분이 더 클로징 때 커지기 때문에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객을 제일 싫어해야 되냐면 솔루션만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니즈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보험, 다른 업종에 가서도 보험에 대한 테마를 제일 예를 많이 들고요. 제가 쓴 칼럼에도 보험에 관련된 사례를 중요하고 잘 썼어요. 뭐냐면 보험 영업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내 옆에 동료가 우리 시누이가 우리 남편이 혹은 내가 보험 하나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사 하나 좀 뽑아서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해피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해피콜이라고 하시나요? 네, 그런 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죠? 클로징 잘 되세요? 클로징 잘 되세요? 클로징이 생각만큼 잘 안 돼요. 특히 어떤 사람? 빨리 가입할 것 같은 사람 맞나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 할 때 이런 교육 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런 해피콜이 오면 굉장히 많이 주의시켰어요. 절대로 설계서 두세 개 갖다 주고 결정하시라고 하지 말라.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해봤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할 게 없다. 당신의 역할이 제로다, 제로. 그러니까 내가 설득하고 내가 니즈를 강화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와야 이 고객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화를 했는지도 알고 이 니즈라고 하는 걸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분위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 대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받으려고 하지 본인이 물건 사려고 덤비는데 내가 물건 갖다 준 거면 안 사겠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정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객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 다만 니즈가 이미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볍게. 그러나 니즈를 적어도 확인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니즈가 만약에 1점부터 10점 단계에서 5점 정도 상태 전화할 때는 몇 점이었겠어요? 대체로 9점 10점이니까 전화했겠죠. 그러나 나를 다시 만났을 땐 이미 약간 식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한 5점 6점이면 내가 대화를 해서 이거 다시 7점 8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니즈가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솔루션이 드러나면 이 솔루션의 진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정적으로 관계 만들기 안 되고요. 나의 주도권이라는 게 없는 무대가 딱 펼쳐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러면 홈쇼핑에서는 뭐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무료인가요? 우리한테? 여러분 무료 아니죠? 여러분의 에너지, 시간, 기회비용 그죠? DB 비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A라는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데 B를 만난 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계약을 하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간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치라는 게. 그래서 그냥 던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과 관계를 잘 만들고 고객의 니즈를 강화시켜서 고객이 솔루션을 검토하면서도 이 니즈라는 것이 물론 떨어지지만 이 니즈를 잊지 않도록 할 거냐. 그래서 솔루션이 니즈가 제대로 된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솔루션을 검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우리가 고객이랑 만나서 자, 지금부터는 새로 세팅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솔루션이 필요해서 만나는 고객이 사실은 더 어려운 고객이에요.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니즈 개발이라 강화를 잘만 하면 훨씬 쉽죠. 왜냐하면 거부감이 강하진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내가 그 니즈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니즈를 개발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때까지는 이 초반부의 시간이 되게 길죠. 막 3번 만나고 4번 만나서 제대로 된 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솔루션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잽은 좀 강한 거예요. 잘 준비해서 니즈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거에 내가 얼마나 초점을 잘 맞출 것인가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필요성을 반드시 부각을 하셔야 돼요. 왜 당신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가입해야 되냐가 아니라 당신이 왜 보험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봐야 되느냐. 자, 이거 조금 제가 처음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때의 니즈는요, 범위가 큰 니즈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책상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이때 이야기하는 니즈는 왜 이 책상을 구입하셔야 되냐면 이게 아니에요. 초창기 니즈는 왜 가구를 살 때 좋은 가구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니즈를 얘기할 때는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냐 라기보다는 보험에 대한 고민을 왜 해야 되냐 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해요.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홈쇼핑에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때는 사실은 이런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 전화를 하시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죠? 오늘 이따 질문 수업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험을 꼭 가입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시고 검토하시고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야 이게 니즈인 거예요.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 보험 전반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솔루션이 힘이 받아요. 이 중반부에 얘기하는 니즈는 뭐예요?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의 중요성. 왜 보험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니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초반부에는 가능하면 니즈의 범위를 좀 넓히시는 게 좋다. 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의 중요성, 이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시는 것 중에 니즈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솔루션 중에 하나인 보험을 보는 거죠. 나 인생에서 돈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웰빙이 제일 중요해. 오늘을 즐겨. 이러면 보험민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미래의 계획의 중요성. 그죠? 가장의 책임감. 이거 다 니즈예요. 이런 니즈들도 초반부 니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필요성을 부각하고 중간에 무엇을 할 거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면 적금을 들 거냐, 연금을 가입할 거냐, 주식을 할 거냐. 요 세 개 중에 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연금, 대안평가, 마무리의 리스크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계 만들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지난번에 이거 하셨죠? 그죠? 네. 우주가 인류에게 준 2가지 선물. 네. 시간? 네. 지난번 수업 때 우리 박도환 대표님 되게 졸리게 강의했다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로부터 이 2가지 선물로 인류는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 2가지이다.
이건 되게 인문학적 얘기인데요. 우리 보험인들은 인문학적인 그 역량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저희 SPNS는 선한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기억하시길 권해드리죠. 따라해 보실게요. 선한 호기심. 선한 호기심.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세일즈맨, 유능한 세일즈맨은 두 가지의 역량이 있더라. 하나는 공감의 능력, 하나는 자아 욕망의 능력. 기억나세요? 예. 유능한 세일즈맨과 그렇지 않은 세일즈맨의 차이가 공감의 능력과 자아 욕망의 능력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감은 굉장히 이타적인 능력이고 자아 욕망은 굉장히 욕심이잖아요. 자아 욕망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당률 높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내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면서 이기적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맨, 유능한 세일즈맨은 그걸 하더라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반반 갖고 있어서 회색 분자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언제 공감하고 언제 자아욕망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객을 만났을 때 자아욕망의 눈빛으로 고객이랑 대화하면 고객이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100%. 그죠? 고객이랑 만나서 대화할 때 뭘로 해야 돼요? 공감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책상에 앉았다가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춥고 어제 술 한잔해서 속도 쓰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만나러 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자아욕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계약해서 그죠? 다음 달 급여도 많이 받고 썸머도 하고 인정도 받고 이거 전부 다 자아욕망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자아욕망인데요. 고객을 만나서 대화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공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상에 앉아서는 뭐라 그래요? 고객이 바쁘실 거예요.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고객님도 나오기 싫으시겠지. 그죠? 그럼 못 움직여요.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고객님 제가 썸머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요번에 수당료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인 시장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 보험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하죠? 안 하나요? 많이 하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입장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친하길래 그럼 뭐 그래 라고 해도 속으로 뭐래요? 안 좋아하죠.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가 이론이 아니고 애티튜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걸 기억했다고 해서 될 거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리뷰를 할 때 그 사람, 그 고객하고 내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는가를 요 단어로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선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자,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탁구가 아니라 뭐다고 그랬죠? 그거 안 했나요? 배구. 기억나시죠? 한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탁구가 아니라 배구이다. 보험하시는 분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 고객이 너무 무식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고객이 막 답답해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전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험 없다 그러면. 아, 또 미친 거 아니야? 막. 저희가 CEO 과정, 경영자 과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탄탄한 CEO들 중에 보험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상해보험, 실손보험 있는 정도. 그리고 나 죽으면 뭔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보험 상담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다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와서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싼 거. 그냥 이거 하나 해줘. 너도 사업 잘 되잖아.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뭘 한 거예요? 솔루션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솔루션하고 가격. 그러니까 어때? 리스크. 아, 이 정도면 내가 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이 친구를 위해서 버려도 되는 돈이구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즈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할 말이 많은 게 공감의 느낌으로 전달이 되려면 뭐냐면 탁구를 치면 안 돼요. 보험이 없대요. 왜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사업을 잘하시는데 이제는 하셔야죠. 이건 전부 다 탁구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내고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 선한 호기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호기심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왜 보험을 안 했는지, 그죠? 이해하려는, 배우려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가솔리니의 니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형성해서 신뢰감을 얻고 고객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내가 판매를 제안했을 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선한 호기심을 바탕, 호기심은 결국은 뭐예요? 궁금한 거잖아요. 선한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근데 선하게, 악하게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악하게가 자아욕망이에요. 상대방 고객이랑 만났을 때는 자아욕망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죠? 예, 안 내려가긴 해요, 사실은. 0점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많이 낮춰놓으시고 뭐를 해야 돼요? 선한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호기심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거냐면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달라져요. 그냥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여러분들 배우시면요. 딱 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해요. 저희가 롤플레이도 실제로 롤플레이 해보면 아무리 질문 리스트를 갖다 드려도요. 뉘앙스가 달라요. 아, 보험 가입은 그러면 이제까지 보험 몇 개 정도 가입하셨습니까? 저요? 실손보험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왜 그거밖에 안 갖고 계세요? 이렇게 완전 공격적으로 나와요. 질문은 비슷한 거죠. 아니 그럼 뭐 보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좋은 질문, 선한 느낌의 질문들이 나가줘야만 예, 이 질문의 효과가 발휘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거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질문은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려워요. 질문은 경청과 동반이 짝꿍을 이루어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롤플레잉하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건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예. 자, 오늘은 지금은 몇 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예,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예, 좋은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시고 저한테 눈을 계속 마주쳐 주시고 웃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처음처럼 싸늘하면 어떨까요? 강의도 되게 안 좋아져요. 왜냐면 계속 했던 말 또 하거든요. 아, 나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계속 하게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고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경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경청은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뭐라고 배우셨죠? 경청은 태도가 아니라 또 이러식입니까? 태도가 아니라 스킬이다. 따라해 보실게요. 경청은 태도가 아니라 스킬이다. 방법이다. 반응이다. 이해되시죠? 좋은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화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저처럼 말을 하는 사람과 나머지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두 번이나 했는데 원래 듣는 건 없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다. 기억나세요? 예. 그 의미가 뭐예요? 원래 경청은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경청은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라고 다짐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잘 들어야지 한다고 잘 들리는 사람이 간혹 있죠. 네,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주 들으면 상상하고 막 너무 잘한. 안 그러면 경청은 정말 어려워요. 경청은 어렵기 때문에 자꾸 강조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그죠? 딱 두 글자 경청 아세요? 예. 그 왜 한 거예요? 남들 쉬운 거를 하라고 했겠어요? 남들이 잘 못하니까 하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마음가짐, 좋은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쓰는 거죠. 내가 이 방법을 써야지 라고 생각해야 경청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경청은 눈 맞춤 끄덕임, 눈을 맞추고 끄덕인다. 근데 적절하게 끄덕인다. 끄덕여야겠다고 생각하면 더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 감탄사. 기억나시죠? 네. 네를 적절히 섞어서 감탄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 들려요. 그런데 오늘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업은 다 들으셨던 거고요. 오늘은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떠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언어가 결합이 돼요. 요 앞은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정도는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하실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청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경청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상황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청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면 누가 말을 하면 잘 듣는 게 경청이에요. 그게 이제 요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프로페셔널의 수준에서 특히 세일즈에서는 어때요?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경청인 거예요. 훨씬 수준 높은 경청이죠. 근데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잡담이 아니라, 잡담도 할 줄 알아야죠. 잡담을 하면서 경청을 하다가 내가 잡담을 더하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그 말을 상대방이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게 수준 높은 프로페셔널의 경청이에요. 그게 언어가 같이 동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시군요. 그게 어떤 의미세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죠?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죠? 이런 것들을 다 묻는 거예요. 이거는 yes, okay, say more.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의 그 말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 더라고 하는 방향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느낌일지 구체적인 걸지 어떤 때 그런 건지 뭐라고 하던 건지 이해되시죠? 자, 요게 동의 및 추가 이야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침따정은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받아서 새로운 언어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게 침따정의 세 가지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샘플을 몇 개 볼게요. 이거는 기억나시죠? 친구가 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고객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딱 드리러 갔는데 증권을 받으면서 이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연금도 팔죠. 그럼요. 제 친구가 연금을 5년 전에 가입했다는데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대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연금은 정말 빨리 가입할수록 훨씬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험생명표가 훨씬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요. 복리고요. 예, 이미 뭐 저축의 습관이 어떻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쵸? 자, 이게 사실은 자아 욕망이에요. 제가 교육 목적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청 수업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나쁜 이야기 나왔을 때, 어쨌든 우리 보험 상담에 중요한 테마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끔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끔 만들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질문, 그쵸? 어떤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네. 자, 이러면 그렇군요. 꼭 이 질문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연금, 우리 그럼 고객님은 연금을 가입을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친구분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그 친구분은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을
고객이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이 만약에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라든지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화니까 내가 할 말을 그러시군요 한 다음에 내가 아마도 그 친구분께서 좋다라고 하신 의미의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라고 내가 그냥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고객이 얘기하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고객이 이야기하고 내가 한 번 더 질문해서 고객이랑 어때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분은 어떤 점이 좋다고 하시던가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젊었을 때 가입해 두니까 속이 편하대요. 마음이 편하대요. 돈 모으는 재미도 있고 가끔씩 해약한 적립금 보면 되게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싹 정리해 주면 되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 이때 안 쓰셔도 되고요. 일찍 가입하시는 분들의 혜택은 주로 경험생명표라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이 고객의 그냥 이건 막 얘기한 거잖아요. 고객이 이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되죠. 결국은 저축의 습관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은 돈을 모으는 것에 더해서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그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 빨리 좀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유리하고 안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절약을 하는 습관이라고 저축을 하는 습관이 잡힌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친구분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딱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있죠. 보험을 보강하긴 해야 되는데 보험이 많아서요. 지금 말씀 주신 보험료도 괜찮긴 한데요. 미리 이렇게 할 걸 하나 더 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았고 깨고 하려니까 아깝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좋다. 합리적인 플랜이라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거다. 뭐 이런 거절합법들은 여러분 이미 뭐 많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잘 알아봐야 될 텐데 뭐 이런 거죠. 이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의 이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낼 거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고객님.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인데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음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정리하기이고요. 보장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보험을 보강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이렇고요. 그죠? 그러면 현재 보장 받으시는 내용보다 특히 어느 부분을 더 보장받고 싶으신 건가요? 해서 질문을 이끌어낸다. 결국은 이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도 화법 지난번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잘해주면 내가 정리를 해서 그 이야기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건데 상대방이 말을 잘 못하거나 버벅거리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했을 때는 아마도 화법이라는 걸로 쭉 전개해 가시면 된다. 아마도 화법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RP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화법은 사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내가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친구분은 어떤 게 좋으시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우리 홈쇼핑 얘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전화를 거실 때까지 고민도 좀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뭐 그래도 귀찮아도 한 번은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라서 이번에는 했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주저하셨었나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상대방의 주저함이라는 걸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안 좋은 얘기지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 이 부분이 걸림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왠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아마 우리 고객님께서는 제가 주로 이렇게 DB를 받아서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스러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으신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요. 사실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러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제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보험 상품이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험 상품을 어떤 방향으로 판단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 고객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셔서 아마 전화번호를 누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뭐예요? 가솔린에서 뭐 한 거예요, 제가? 니즈에 대한 대화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걸 꺼낸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할 말은 다 정해져 있어요. 고객님, 홈쇼핑에서 전화해서 했지만 지금 저를 만났을 때는 좀 부담도 있으실 건데요. 이거 내가 일방적으로 쭉 얘기해도 되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아마도 화법을 딱 준비해 놓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고객이 내가 할 말을 다 해주면 어때요? 맞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고객님도 우리 고객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별로 말을 안 하면 내가 아마도를 준비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가솔린이라고 하는 이 큰 패턴 안에서 내가 고객이랑 어떻게 하면 니즈에 대한 대화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니즈에 대한 대화를 해야만 관계 만들기와 고객 파악이라는 걸 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세일즈 프로세스를 전개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경청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는데 고객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경청의 마인드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문하고 그 밖에 또 어떤 점이 있으셨습니까? 한 다음에 내가 그래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전개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홈쇼핑을 통해서 DB로 받은 고객하고 내가 니즈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혹시 홈쇼핑 보시면서 매번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 질문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셨나요?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아마도 가든지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계실 거지만 저희가 사실 처음에 미팅을 간단하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 없는 세일즈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신가요? 왜? 이미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니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청기법의 칭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하셨지만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칭따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언어 표현력이 되게 좋은 분들이나 이 공감이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중에 이런 걸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미리 준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칭따정이.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하려면. 막 상대방이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듣고 한마디로 촥 요약해서 상대방 기분 딱 좋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10분간 쉬셨다가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정각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8월에 썸머 있는 거죠? 아닌가요? 7, 8월에 뭐 썸머 이벤트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있죠. 아까 오다 보니까 있던데? 삼성 여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자, 1시간 남았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는 조금 롤플레이도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하지 말까요? 롤플레이 하지 말까요? 네. 자, 쉬운 걸로만 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따라하기 실습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 공동대표님이 혼자 이렇게 하셨죠? 네. 자, 칭따정은 사실은 따라하기는 되게 쉬운 따라하기는
칭따정은 사실은 왜 이렇게 결합되어 있냐면 이게 대화 안에서 눈 맞춤 끄덕임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칭따정은 한꺼번에 다 언어적 표현이에요. 동의 및 추가 이야기는 사실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아 그러시군요 하고 쌤이 뭐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이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심플한 게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기는 어떤 거죠? 상대방의 단어를 따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으로 아마 그때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컨설턴트님은 입사하신 지 보험업계 입문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10년. 이거가 따라하기 맞죠? 네. 따라해 보실게요. 10년. 근데 계속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따라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중요한 당신의 이야기 중에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럼 제가 10년 하고 딴 얘기 해도 되고요. 10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따라하기를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컨설턴트님은 보험업계 입문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오래되셨네요. 계속 이 회사에 계셨나요? 아니요. 그죠. 다른 거. 왜 옮기셨어요? 이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별로죠? 별로죠? 별로예요. 취조하는 거 같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일부러 그랬지만 제가 일부러 뉘앙스를 그렇게 조절한 건 아니에요. 고객한테 질문할 때도 우리 고객님 보험 가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그냥 대충 시나리오로 상상운영. 우리 고객님 보험 가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되셨는지? 5년 넘어가면 10년 정도. 여러 가지네요. 네. 잘 유지하고 계시는 편이신데 보험료 내시면서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만족하시고. 네. 근데 전화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러면 이제 별론 거예요. 제가 딱히 뭘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싸늘하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경청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나를 파악하려고 하고 나를 캐내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나한테 유리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고객님 보험을 몇 년 정도 유지하셨는지요?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10년. 것도 있어요. 그러면 5년 혹은 10년 된 것도 있으시면은 그래도 꽤 장기적으로 유지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유지하시는 기간 동안 혹시 약간 잘했다 혹은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도 좀 갖고 계시는지요? 그냥 계속. 네. 뭔가 결정하시면 큰 일이 없으면 그냥 꾸준히 유지하시는 네, 실천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으신 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특별한 스킬을 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년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냥 탁구를 치지 않고 배구를 한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칭찬할 거리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5년이나 10년,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단 말씀이세요? 이거는 따라하기 기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 알아들은 기법이에요. 재차 확인하기 기법이에요. 그러면 별로거든요. 오랫동안 유지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다른 느낌의 언어로 내가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거죠. 그게 가벼운 정리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칭찬하기,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계획하신 거를 꾸준히 잘 실천하시는 그런 편이신 것 같습니다. 칭찬은 아닌데요. 칭찬의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꼭 훌륭하세요, 대단하세요, 어머 대박, 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되게 쉬워요. 그런 칭찬. 우리 컨설턴트님은 굉장히 전문가스러운 의상을 입으셨네요. 칭찬이잖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칭찬으로 안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검정색 자켓이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제가 우리 컨설턴트님을 칭찬한 거예요? 자켓을 칭찬한 거예요? 네? 컨설턴트를 칭찬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자켓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칭찬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갖고 있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컨설턴트님 안에 있는 티와 이 겉에 있는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 잘 어울리세요. 패션 감각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거봐. 그런 소리 많이 듣는 데잖아. 그렇게 옷을 소화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패션에 대한 감각도 있지만 옷에 대한 감각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철학까지는 하면 좀 그렇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원래 칭찬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칭찬의 목적은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칭찬은 이건 그냥 재미로 제가 말씀드린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객 만났는데 뭐 스타일이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가능하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너무 의리되기 때문에 그냥 칭찬의 이건 원칙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 그죠? 10년 동안 일을 오래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는 10년 넘게 보험업을 했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민간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게 막 가슴에 확 와닿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얘기하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또 극복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10년이라는 시간이 훈장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면 과정이에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좋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원래 이 칭찬 중에 제일 좋은 게 목소리 칭찬이에요.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세요.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왜 목소리 칭찬 들어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들한테서 잘 못 들었던,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려면 어때요? 굉장히 선한 호기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셔야 칭찬거리가 보여요. 호응보다는 공감, 이런 것들 해주시고요. 승진하셨다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는 결과를 칭찬하는 거고 그냥 호응하시는 거예요. 승진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출발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 부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 하루 시작할 때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톡을 보내든 대화를 하든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맞아요. 세일즈 쪽에서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나 행동 속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고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제가 아까 사실은 스타일 옷 입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수준 높게 재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세일즈에서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듣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요. 정리하기 기법. 방금은 칭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정리하기 기법은 상대방이 많은 말을 했을 때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거나 상대방의 말을 업그레이드 해 주거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진짜 남편이 벌어오는 거는 많이 안 늘어나는데 보험 괜히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돈이 없으시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기억시킬 거냐는 거예요. 고객은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는 고객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 정리된 언어로 자기의 상황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돈이 없어요. 거짓말. 그건 친구끼리 하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출을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설계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출에 대한 계획성,
또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고객님도 그런 의미에서 고민 많으시죠? 뭐 너무 딱딱하네요. 제가 즉석에서 그런데 그런 나는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버벅거리는 거고 결정을 미리 해놓고 그 단어들로 자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지출은 계획적이어야 돼. 지출은 합리적이어야 돼. 맞아. 내가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지.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그렇게 딱 정리해서 딱 인식시키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기 기법은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당신 얘기 딱 들어보니까 이 말이네. 이게 아니라 뭐래요? 아마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칭찬하기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군요. 당신이 굉장히 계획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주부시군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준 높게 끌어올려서 다시 인식시키는 거예요. 받아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리하기는 기본적으로 칭찬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칭찬의 느낌으로 정리하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따라하면서 쉼을 가지고 상대의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칭찬의 느낌으로 정리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험을 얼마 전에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이해하기 쉬웠는데 제가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그 설계사분도 제가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갖고 진짜 요번 리모델링 하려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백만 원 날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분이 새로 가입하라는 걸 그래서 어쩌고 뭐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 근데 연금도 들어야 되는데 저축도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보장성만 너무 많은데 저 사실 탄 적도 없거든요. 고객들이 자기 이야기 이렇게 하죠. 그죠? 줄줄줄줄 해요. 이 얘기를 우리는 잘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이런 밑줄 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넣는 거고요.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자니 잘 선택하는 건지 판단의 기준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생기셨네요. 결국은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 컨설턴트는 이 가상의 컨설턴트는 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대방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고객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판단의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거리. 고민거리는 뭐예요? 계속 안고 있으면 부담되는 게 고민거리죠. 그래서 일부러 고민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종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재평가. 이미 한번 평가를 했죠. 재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한 번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판단의 기준이 없었고요. 고민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도해서 준비해 놓은 정리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 듣고 그때그때 준비하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첫 시간 마무리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하시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상위 5%예요. 이 정리하기를 잘하시는 분. 왜? 정리하기가 왜 안 되냐면요. 자아 욕망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그 컨설턴트가 뭘 잘못했는지를 캐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아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방하고 그냥 공감하면서 내가 좋은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고 나는 진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준비했다가 이제 펼쳐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동의를 한번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만나는 고객들의 반응들을 어떤 식의
식으로 다른 단어로 바꿀지, 이거는 샘플이에요.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샘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민돼요. 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고민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칭찬해 줄 거냐는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중에 내가 뭐 얘기했고요? 신중하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단어예요? 안 되는 단어예요? 되는 단어죠. 소비의, 소득의 불확실성만큼 다른 다양한 건강이나 결국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불확실성보다 제일 약한 거죠. 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되고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시다는 의미 같네요. 결국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런 거예요. 정리하기를 결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만 이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벌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보험료를 과연 20년을 낼 수 있을지 정말 고민돼요. 낼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해야죠. 나중에 클로징 할 때는. 제가 웃으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내가 납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신데 결국은 예측 가능성, 계획을 좀 가지고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는 의미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걸로 빨리 몰고 가면 돼요. 그럼 계속 20년 낼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가지고 하면 이 사람 평생 보험 가입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뭘로 이끌고 갈 거냐? 그죠? 보험료 20년 내면 내가 내는 화폐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 나의 소득은 기본적으로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뭐가 돼요? 고객이 20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불안한 마음이죠. 그죠?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이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돈에 대한 두려움인 거거든요. 이거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들은 다 해.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보편타당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자꾸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객한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너무 복잡해요. 꼼꼼히 보시고 이해하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네, 그 꼼꼼히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내용을 다 본다기보다 정말 고객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큼은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고객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뭔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샘플 한번 보면 고객님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DB로 만났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일단 내가 아플 때 돈이 잘 나와야죠. 이 고객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보장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을 제가 아플 때 돈이 나와야 되죠. 네, 맞습니다. 결국 보장이 잘 돼야 된다는 의미일 텐데 보장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고객이 대답을 못하면 예를 들면 이러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질문을 너무 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을 좀 어렵게 하고 고객이 머뭇거리면 얼른 내가 도와주면 돼요. 고객님 보장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너무 쉽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객이 이러면 예를 들면 보장의 범위가 넓다던가 아니면 보장 금액이 크다던가 이런 것들처럼 고객님마다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라고 내가 질문 어때요? 고객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면 고객이 얘기를 할 거예요. 보장의 범위요? 저는 암만 보장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있나요? 이렇게 해서 전개가 확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상대방 이야기. 충분한 보장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많아야 될 것 같아요가 충분한 보장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정리된 거예요. 충분한이라는 단어로.
하지만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 기준과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지금이 아니라도 또 현재 갖고 계신 보장을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험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객님. 나는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내 말인데 이 말 앞에 이런 대화를 넣는 거죠. 어떻게? 질문과 경청으로.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고객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FS 코리아를 생각하면서 써본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리크루팅 강의를 더 많이 하는데 사실은 리크루팅 강의할 때 써야 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뭐 리크루팅을 도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단어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뭐 그죠? 외국계 회사의 그 헬스케어 세일즈맨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주로 해야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험 영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고객이랑 좋은 대화를 할 때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단어, 그리고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함, 합리적, 객관적, 중립적, 장기적, 지속적,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단어죠. 우리한테 판단의 근거, 미래지향적 계획, 투자, 보람, 인내, 과정. 보람과 인내도 중요한 거죠. 납입기가 너무 기니까. 기준, 평가, 계획, 검토, 결정, 의지, 가치,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상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그냥 내 입에 툭툭툭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세일즈 상담마다 상담의 색깔이라는 게 있죠. 맞죠? 그리고 내가 우리 보험을 바라보는, 특히 DB로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향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좀 추상명사 이런 걸 잘 써야 돼요. 결국은 뭐 지혜로운, 아니면 실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실천,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중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건 완전 달라요. 핵심은 내 입에 붙어야 돼요, 저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자꾸 이 현장에 쓰시는 것과 강의의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면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중함이란 단어를 평상시에 잘 안 쓰면요, 저 단어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평상시에 안 쓰면 절대로 상담할 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중얼거리는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해서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판단의 근거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면 판단의 근거가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세일즈 상담을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벤자민 플랭클린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타는 엘리베이터일 것 같은데요. 벤자민 플랭클린이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은 행동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량으로 주로 얘기하지만 저희 이야기에서는 이제 언어적 표현입니다. 언어적 표현을 바꿔야만 업그레이드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우화는 책에 다 있는데 저희 책 다 나눠드렸죠? 네, 책 보고 계세요? 네, 잘 안 보게 되죠? 네. 네, 이거 강의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 중에 꼭 2장하고 3장을 보세요. 이번 주 중에. 안 그러면 또 다음번에 우리가 강의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 반복해야 되니까 보시고요. 요 얘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도 있지만,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공주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살았던 거죠. 어느 날 공주가 하늘 높이 떠있는 금빛 달을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달을 갖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쫄랐어요. 부모가 왕이잖아.
그래서 왕과 왕비가 안 된단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왕이 유명하다는 학자와 의원을 불러서 달은 따올 수 없는 거라고 설득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못 가요. 공주님 달이 너무 커서 가까이 가도요 가져올 수 없고 됐다 크거든요. 공주님 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 싫어 네가 틀렸어. 더욱더 보채며 달을 따달라고 했어요. 우리 고객들을 연상해 보시면 돼요. 예. 이때 공주와 친하게 지내던 광대가 나타나서 공주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네? 예쁘잖아.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잖아. 첫 질문은 쉬워야 돼요. 그리고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달은 얼마나 커요? 바보야, 내 손톱으로 가려지잖아. 손톱만 해. 학자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공주는 전혀 안 들었어요. 우리 고객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달은 어떤 색인가요? 달은 황금빛이지.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 알았어요. 제가 가서 따올게요. 광대는 공주가 말한 대로 손톱만한 크기의 동그란 황금빛 구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주었어요. 공주가 엄청 좋아했어요. 광대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오늘 밤 달이 또 뜨면 어떡하죠? 바보야, 달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달은 호수에도 있고 물컵에도 있고 네 눈속에도 있고 내 눈속에도 있나 봐봐. 뭐 이런 거죠. 세상 천재 다 있어. 하나 좀 떼와도 괜찮아. 광대는 공주와 함께 빙그레 웃었다로 끝나는 우화입니다. 재밌죠? 네. 자, 이거는 광대는 뭘 한 거예요? 광대가 한 거는 뭘까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의 해석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광대는 이런 거예요. 광대가 공주랑 친하니까 쫙 보니까 쟤는 구슬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슬을 갖다 줬으면 확률이 떨어져요. 이게 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리스크가 생기죠. 어디서 이 사기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며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 광대는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진짜 달이 아닐 수도 있어. 제가 저 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거를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핵심은 공주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공주가 생각하는 달이 과연 뭘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해서 공주가 그거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공주가 생각하는 달이 뭔지. 그리고 나서 가솔린이의 리스크를 딱 하잖아요. 그죠? 오늘 밤 따왔는데 또 뜨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질문을 하지 않은 학자들은 그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설명을 하니까 공주가 뭐래요? 학자가 크다고 말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오늘 해야지 라고 내가 결정하고 갔으면 내가 첫 질문은 정해져 있죠. 내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질문하고 고객이 경청하면 내가 이 방향에 맞게끔 칭따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번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경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은 내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거라서 방향을 다 정해져요. 칭따정을 통해서 각도를 좀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 질문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고객이 많은 말을 하게끔 더 많은 대화가 오가게끔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고객을 만났을 때 첫 질문을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질문들의 핵심 몇 가지를 정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까지도 하셨을 텐데 지금과 달라진 하나는 제일 중요한 하나는 경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경청의 태도와 스킬을 넣고 질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실전에서 더해요. 더 여러분들이 더 질문의 의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궁금하거든요. 너무 내가 궁금한 거예요. 고객이 빨리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나눠드린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스킬 12에는 질문 3장에는 질문을 훨씬 더 복잡하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화법을 제작하는 개념에서 질문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장을 저희 12과목 중에 3장이 제일 두껍거든요. 제일 뭐가 많아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 있는 실습 시트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이걸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수업 저희가 5시간씩 해요. 이 수업을 실습을 하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실제 롤플레이 해보세요. 롤플레이 할 때 이 질문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게끔 개요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3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예요. 질문에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던지는 질문은 없어요. 세일즈에서는. 그냥 우리가 잡담하는 거 말고 세일즈의 진전이 일어나는 질문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고객님 보험은 어느 기간 동안 가입을 하고 계셨나요? 라고 질문할 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목표, 방향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목표 질문이라는 거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이 고객을 만나서 고객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라는 걸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이에요, 메시지예요. 사실은 내가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걸 질문으로 바꿔서 딱 던졌을 때 고객이 됐고요. 그냥 설계해 주세요. 이래버리면 꽝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고객이 호응을 해주면 진전이 굉장히 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질문을 바꿨을 뿐이고 이 질문은 고객이 반드시 동의를 하거나 호응을 해줘야만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목표 질문이에요. 내가 이 방향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표 질문을 설정하고 이거를 딱 가슴에 장착하고 이거를 향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질문의 5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감각으로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목표 질문을 설정하시고 이 질문 앞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연속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좋은 흐름으로 만든다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가볍게. 처음에는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점점점 목표 질문에 동의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질문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목표 질문을 정해요. 이 목표 질문 앞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를 막 써봐요. 화법은 무조건 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쓰고 마음에 드는 걸 외우고 표현해보고 표현했더니 이상하면 다시 정리해서 그 다음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하고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만 우리가 가수가 가사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거기서 엇박자도 내고 감정을 내잖아요. 그래서 화법이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암기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자꾸 감각으로 하시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롤플레이 할 때 잘 되던 게 현장 가서 잘 안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되는데 롤플레이 때 안 돼. 롤플레이 때 안 되면요. 수정 보완이 안 돼요. 계속 내 감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화법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한 단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암기하시고 미리 표현하시고 써보시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속 질문을 써보시고
써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들을 선택해서 흐름에 맞게 짜보시는 겁니다. 어렵죠? 네,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목표 질문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제가 샘플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을 좀 빼려고 연회비 한 300만 원짜리 피트니스 센터에 갔어요. 갔더니 요즘 피트니스 센터에도 영업사원이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리셉션에서 이제 안내하고 이제 영업사원이 딱 저한테 왔어요. 영업사원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우리 고객님은 그럼 평상시에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고객들은 뭐 단답형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막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죠.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 마음은 맨날 먹는데 자꾸 미뤄져요. 오늘도 진짜 제가 큰맘 먹고 왔거든요. 아직 젊은 건 아닌데 바쁘기도 하고 아직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 필요하신데 미루시게 되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요 질러놓고 실천 못해가지고 돈만 날린 좀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요 문자로 체크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그런 거 질문하죠. 뭐 할인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자, 왜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하죠? 경청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끔 이 질문은 되게 좋은데 내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뭐예요? 이게 탁구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하라니까? 그러니까 일로 오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탁구를 쳐요. 근데요 제가요 지난번에도요 200만원짜리 끌어놓고요 1년에 5번 갔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솔린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하겠죠. 이게 탁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양한 연속 질문들을 넣어야 된다. 항상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어요. 어쨌든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끔 하고 내가 상담의 진전, 제일 목표 질문 뭐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를 목표 질문 놓고 그거에 맞는 대화를 전개하는 거예요. 아, 네. 바쁘신 가운데도 그래도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고 계시네요. 아마 자기 관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리하기를 할 때 늘 뭘 써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실천은 안 되지만 개념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라는 단어를 잘 쓰겠다라고 정해놓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칭찬의 느낌의 정리하기예요.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뜻이네요. 네, 맞아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칭따정을 하고 다음번 질문. 특히 그러면 어떨 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드시나요? 좀 뭐예요? 방문의 계기.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한 사이클의 대화예요. 원 사이클 플로어예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따정하고 재질문하고. 그럼 이게 한 사이클 끝났잖아요. 다음 사이클이 이거예요. 그럼 특히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피로가 나이가 드니까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선배들 봐도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확 늙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바쁘시니까 오히려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네요. 뭐 자기 관리의 중요성 아시는 분이 뭐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음 질문.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 관리가 안 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혹시 어떤 염려가 더 있으신지요? 하고 염려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첫 질문,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로 첫 질문은 늘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첫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목표 질문이죠. 그러면 체력 관리를 이번에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아,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뭐 엄청난 세일즈가 아니니까 확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질문의 흐름을 이 사람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젊지만, 그러니까 이 젊지만은 실제 젊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된다면 걱정되시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실천이 어렵지만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확실하신가요? 확인. 그리고 나중에 질문. 그러면 웬만큼 다른 반응을 해도 이 질문의 흐름은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질문 중간중간에 다른 질문이 삽입이 되거나 질문이 생략이 될 수는 있어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딱 상담을 해요.
대신에 칭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 있죠. 이걸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고객, 여기까지 온 고객을 내가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고객들에게 어떤 단어를 기억시킬 것인가.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이라는 단어를 나는 기억시키겠다. 뭐 그 외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하여튼 몇 가지 단어들을 뭐 정리해 둘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질문, 프로세스 연속 질문 만들기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 목표 질문을 정하시고, 자, 목표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일즈 상담의 진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꼭 동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목표 질문이 사실은 질문이 아니에요. 내 메시지예요. 내가 설득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걸 질문을 바꿨을 뿐이에요. 증권 분석 하셔야 돼요. 딱 만나자마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보장 분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을 해야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니즈를 개발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던져야 yes라는 단어를 얻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질문 정하고 그 사이에 다양한 연속 질문들,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배치해 보셔서 이거를 첫 질문을 할까? 아, 이거를 두 번째 질문을 할까? 요거를 그럼 목표 질문 전에는 어떤 질문이 좋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셔야 프로세스 연속 질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서울 처음 고객을 만나서 부산까지 클로징 할 때까지 목표 질문들이 사실은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샘플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싹 다 해약하고 새로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목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면 이 질문들에서 yes 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지 고객님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함께 고민해드리면 어떠실까요? 보장 계획을 설계하고 결정하심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먼저 정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상담을 할 거야 라는 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무조건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고객님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내 메시지예요. 맞죠?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고객님과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이미 이제 전개가 됐다는 전제로 이미 영업이 진행이 된 거죠. 의사결정을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결정이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까? 네, 맞아요. 제가 상담한 내용대로만 좀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서 막 여러 고객이 또 이 시점에 가면 리스크가 많이 떠오를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보장은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 만큼 알 수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객님의 판단을 믿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고민을 마냥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현재 당신의 판단을 믿고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내 메시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목표 질문이 되고 이 목표 질문을 향해서 가는 프로세스 연속 질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프로세스 연속 질문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지 고객님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함께 고민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이게 꼭 5개는 아니어도 돼요. 더 많아도 돼요. 보험 가입을 권유받으시거나 상품에 대해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고객님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얘기하겠죠? 그럼 칭따정 해야 돼요? 경청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품을 상담 받으셨는지요? 얘기 들으시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더 질문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 질문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 프로세스 연속 질문은 결국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10개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한 5개, 6개 정도만 머리에 딱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필요한 얘기도 주고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야 내가 이 방향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담의 만족도. 그죠? 상담은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셨는지 불만족? 아니요, 별로였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요? 아니, 괜찮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괜찮으셨는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혹시 상담받으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거나 현재까지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판단하실 때 적용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때 그 친구가 그 설계사가 얘기하기로는 납입 기간을 무조건 길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담 이제는 당신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보험가입뿐 아니라 향후 보험 상품을 판단하심에 있어서도 도움이 돼야만 아마 그 상담이 기억에 남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고객님도 소중한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이야기에서 예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려니까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 연속 질문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질문 먼저 정하는 거예요. 목표 질문을 정하고 이 목표 질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지 처음에는 첫 질문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고민을 하셔서 그 중에 제일 쉬운 질문, 제일 고객이 편안하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첫 질문으로 해서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형태대로 프로세스 연속 질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설명하려면 사실 더 해야 돼요. 롤플레이도 해봐야지 알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혹시 기회가 돼서 질문 만들기 실습하는 시간을 저희가 뭐 공개 과정을 가끔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질문을 만들고 실제 롤플레이하고 코칭하고 하는 거를 진행해 봅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실 질문을 만들어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면 잘 못 만드시거든요. 표준되는 걸 만들어서 드리고 이걸 수정 변형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리더스에서 뭐 하게 될지 아니면 저희가 공개 과정에서 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에 롤플레이를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오늘 거는 마무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경청, 신따정, 재질문 이렇게 대화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 이 대화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가솔리니 법칙에 의해서 앞단의 니즈 개발을 특히 좀 여기에 많이 좀 적용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중간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 질문 경청이 그닥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때는 그냥 이런 경청 기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는 또 다른 기법이 또 중요해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질문 경청은 특히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하고 관계를 만들 때 더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솔리니의 앞단, 니즈를 개발하거나 강화시킨다. 그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하고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세일즈 상황의 주도권이 다 고객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하는 활동량으로밖에 승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세상에 뭐 무조건 활동량으로만 승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또 하나는 점점 더 고객이 예전에는 막 저 일할 때는 막 만나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만나줬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새는 어때요? 네, 완전 차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고객과 관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자꾸 고객이 나를 안 만나. 그래서 이 관계 만들기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대신에 관계를 만들 때 친하게 지내자로는 안 만들어져요. 전문가로서 관계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질문과 경청 안에서 특히 니즈를 개발하고 강화하고 당신이 왜 나와 상담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서 나와의 상담을 고객이 원하게끔 만들어서 고객이 원해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솔루션을 갖다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거지 나하고 진심으로 보험에 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DB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딱 세팅을 시켜놓고 진행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소개도 나오고 더 많은 추가 계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 받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호기심이 없으신 걸로.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